이한 장소를 조경해 주시고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대원 성당 바오로 기념식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상파울도 이제 명실상부 동참하고 있음을 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은 과거를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 속에서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재된 힘과 정신을 찾아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화운동 배경과 경과 보고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한 피해 사륙이 일어나기 전까지 광주는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국 성도 대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5월 15일 이후에는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5월 17일 전국엔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전 대학엔 휴교령이 떨어졌다. 이에 대학생들은 교문 앞의 군인들과 소규모 투석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엔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광주 시내는 순식간에 피로 얼룩졌다. 소총에 대검까지 장착한 유혈 진압이었다. 군인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튿날 학생 시위는 민중항쟁으로 변해갔다. 제 나라 군대에 의한 이 같은 유혈 진압은 대체 어떻게 해서 빚어지게 된 것일까? (1979년 10월 26일) 18년간의 박정희 독재 권력은 몇 발의 총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그러나 유신 권력의 붕괴는 예고돼 있었다.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4.19 민주혁명을 쿠데타로 밟고 일어섰던 박정희. 그는 민중들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더니
마침내는 자신의 영구 집권을 보장한 유신헌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러 민중들의 높은 불만을 사고 있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등 하나회 소속의 정치 군인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이용했다. 국내의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고 있던 그들이 공백 상태에 빠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계엄 사령관 등 당시 육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무력으로 육군 본부와 국방부 등을 점령했다. 12.12라 불리는 이 같은 쿠데타를 통해 그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당시 유신 독재에 억눌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었다. 민주 인사들이 석방되고 김대중과 김영삼, 김종필, 김씨도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준비해가던 사이에 맞은 이른바 서울의 봄이었다. 대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했고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싸웠다. (5월 15일) 학생들의 시위는 서울역 앞에 대규모 가두 시위로 번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스로 시위를 접고 돌아섰다. 신군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학생 시위마저 잠잠하던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권력 장악을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들은 민주화 열기를 사회 혼란으로 몰아붙였고 때마침 민주화 열기를 꺾기 위한 본보기로 선택된 곳이 바로 광주였다. (5월 20일) 광주 항쟁이 사흘째 되던 날 시위는 조직적으로 변해갔다. 택시 200여 대가 시위를 시작하자 버스와 트럭까지 합세하면서 시위대는 20만 명으로 불어났다. (21일엔) 너른 금남로가 30만 명의 시민들로 메워졌다. 계엄군은 광주시를 외곽으로부터 조여왔다. 광주의 저항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 1시 그들은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군인은 우리의 이웃이고 내 형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민을 학살하러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 분노가 더욱 증폭된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무차별 죽일 수가 있느냐. 상상도 못했죠. 죽어간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던 시민들이었다. 그때
우리의 군대가 쏜 총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죽어갔는지에 대해선 아직껏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발표가 없다.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시민들은 총을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순이나 나주, 영광 등지에서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며칠 전까지도 생업에 여념이 없던 시민들이 자기 나라의 군대에 맞서 총을 든 것이다. 甲州市非常戒厳令の即時解除金大中氏の釈放などを 당시 언론에선 그들을 국가전복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불순 세력, 폭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들었고 광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다. 대낮에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발포를 해버린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 생존의 본능입니다. 총을 들은 것은 당시에. 시민들이 총을 들자 계엄군은 시내에서 철수했다. 광주는 해방된 도시가 됐다. 광주엔 모처럼 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광주의 교통과 통신은 모두 끊겼다. 12개의 가끔 열차가 2일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계엄군은 광주를 완전히 포위해 고립시켰다. 광주 밖에선 아무도 광주의 실상을 알지 못했다.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광주의 시민들은 서로 도우며 버텨갔다. 생필품 사재기나 폭리도 없었고 식량도 함께 나눠 먹었다. 시민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약 일주일간 시민 자치의 힘을 발휘했다. 광주 시내 금은방이 하나 털렸다든가 또는 어디 상점이 약탈을 당했다든가 그 수많은 은행 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점의 금고가 하나 털렸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건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가 먼저 이렇게 사과를 줬는지 음료수를 줬는지 그때 당시에는 주로 밥보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시민들이 많은 양의 그 김치나 또 생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날려주고요. 내일 먹을 것이 부족할 것 같다 생각이 싶으면은 그 아줌마들이 니아가에다가 이렇게 많은 그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아가지고 양 1동 뭐 아줌마들 양 2동 아줌마 1동 한다든가 길거리에다 가마솥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서 불을 즉석에서 떼면서 우리 그 신민 군대들한테 밥을 해서 먹이고. (5월 22일) 시민군과 광주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시민학생 수습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들은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계엄군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이를 거부하고 무조건 무기를 반납하라고 강요했다. 수습위원회는 끝까지 광주를 지키자는 쪽과 무기를 반납하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나뉘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습위원들은 무기를 반납하자고 결정했다.
무장한 지 하루 만인 22일, 시민군은 해체돼 갔다. 그들 가운데는 끝까지 싸우자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광주를 지키기 위해 전남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26일 아침, 계엄군이 도청 진압작전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도청 안엔 1000여 명의 시민이 남았었다. 할머니나 초등학생도 있었지만 그날 밤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날 자정 무렵, 도청 안엔 소총과 수리탄으로 완전 무장한 특공조가 투입됐다.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들은 27일 새벽 5시까지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군부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최후의 저항이었다. Their deaths were totally unnecessary. The military did not have to retake the city by force. The people of Gwangju wanted a peaceful resolution. The reason that Gwangju erupted in the first place was because of the brutality of the soldiers beginning on May 18th.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27일의 도청 진압작전으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엄군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광주 전역에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해 갔다. 부녀자들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폭도로 몰렸다. (5.18) 민중항쟁은 실패한 역사인가? (5.18) 부도덕한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 됐다. 5.18을 경험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다. 그해 8월 광주 사태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쓰고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은 마침내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취임했다. 5.18 민중항쟁을 피로 딛고 일어선 살인 독재 정권. 전두환은 유신 독재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고 임기 내내 의문의 죽음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5.18의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88년에 광주 청문회가 열렸지만 신군부는 발포 명령 등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곤전달 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에 증인께서 관여했다고 줄기차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절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망자 수나 실종자 수도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계엄군이 급하게 파묻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들은 90년대에 이르러서도 곳곳에서 발굴됐다. 당시
미국이 전두환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당시 미국 정부가 본 삼김 씨와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 그리고 끝내 군부의 손을 들어주게 한국군의 부대 이동을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당시 친미적인 인물로 전두환을 꼽고 있었고 5.18 당시엔 항공모함을 보내 신군부를 도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미국이 군대 이동을 승인해 광주 학살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as willing to have them used to put down what were essentially peaceful demonstrations for democracy. They knew that these troops were capable of brutality. They knew it from the Pusan and and they know how these guys are trained. They knew very well how they're trained and what kind of training I mean, they're trained to kill North Korea.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5.18 민주혁명들. 그들의 뜨거웠던 항쟁은 80년대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출발점이었다. (1980년의 5월) 투쟁은 이후 해마다 5월 시위를 불러오며 87년 6월 대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살인정권의 두 주역 전두환과 노태우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세대는 피로써 일궈낸 5.18 민중항쟁을 자양분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새 날들을 열어가고 있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한 피해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 광주는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국성도대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그나마도 5월 15일 이후에는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5월 17일 전국엔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전 대학엔 휴교령이 떨어졌다. 이에 대학생들은 교문 앞의 군인들과 소규모 투석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8일 광주엔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광주 시민은 순식간에 피로 얼룩졌다. 소총의 대검까지 장착한 유혈진압이었다. 군인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튿날 학생 시위는 민중항쟁으로 변해갔다. 제 나라 군대에 의한 이 같은 유혈진압은 대체 어떻게 해서 빚어지게 된 것일까? (1979년 10월 26일) 18년 만에 박정희 독재 권력은 몇 발의 총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그러나 유신 권력의 분배는 예고돼 있었다.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4.19 민주혁명을 쿠데타로 받고 일어섰던 박정희. 그는 민중들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더니 마침내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보장한 유신 원목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러
민중들의 높은 불만을 사고 있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등 하나회 소속의 정치 군인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이용했다. 국내의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고 있던 그들이 공백 상태에 빠진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계엄사령관 등 당시 육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무력으로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을 점령했다. 12.12라 불리는 이 같은 쿠데타를 통해 그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당시 유신 독재에 억눌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동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었다. 민주인사들이 석방되고 김대중과 김영삼, 김종필, 상김씨도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준비해가던 사이에 맞은 이른바 서울의 봄이었다. 대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했고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웠다. (5월 15일) 학생들의 시위는 서울역 앞에 대규모 가두 시위로 번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스로 시위를 접고 돌아섰다. 신군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네, 이상으로 코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념상은 아마 이 광주 기념식에 공통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행이 안 되고 기념사가 도착하지 않아갖고 저희 수능관에서 간단히 써갖고 그 기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심을 개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중한 장사를 진행해 주신 어원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슴이 먹먹해올 때 하여튼 우리들이 빨리 꿈을 짓고 발전하길 존경하는 브라질 동포 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이곳 브라질에서 그날을 기념하게 되어 감회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던 그곳을 기억해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 진화를 맞서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 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강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계엄군에 의해 지난 동안 이후 5.18 민주화운동은 그때 북한의 사주행 속성으로 내조당하게 됐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 투쟁으로 1996년에는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5.18 거지가 국립 5.18 거지로 승격되어 그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와 인권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치적인 지표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들에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중은 5.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 정신을 민주, 인권, 평화, 통일 등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과제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도 여러분, 인권과 자유가 억압받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으며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던 광주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믿고 섰으며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5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많이 알려지기는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그 정부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허장한 씨와 김용장 씨가 정보부에서 보냈던 사실에 증언이 나와서 이것이 광주가 습격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부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광주를 선택해서 개입하고 거기에 편의되라는 어떤 조직을 투입해서 교란시키고 해서 무기고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가장해서 겨울에 대항하고 폭력하는 그다음 위험을 퍼뜨리고 이런 교란 작전을 펼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중요한 동포 여러분, 6년도는 한브라질이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브라질 한인이 56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 브라질의 경기 실체로 동포 여러분의 경제상이 매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6년 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머나먼 브라질로 이민온 때를 기억하면서 이국의 고달픔과 난관을 이겨내고 5만 동포 사회를 성장시켜 놓은 이민 1세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그 상파울로 루노코바토 시장과 우리 한인무역회 젊은 대표들과 그 다음에 아라상인협회, 브라질 통역회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상파울로 시청에서 회의를 가졌고 프랑스 세금시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갖고 상파울로 시청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몇 개월 내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런 플러스 세금시장 문제라든가 중국산 저가세 문제들이 속히 해결돼서 우리 경기가 계속 활성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관 5.18 정신이 이곳 브라질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 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3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50이거든요. 79년에 이민을 와서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생긴 사건이라 가까이 하지도 못했고 최근에 와서 알게 됐는데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으니까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일부러 만들고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게 참 부끄럽네요. 우리나라가. 근데 또 장점은 겨우 39년 안에 이렇게 발전되고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게 우리 국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점으로 봅니다. 기념사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3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9.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자와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1945년 8.15 광복이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 75년을 보면 그 중에서 60% 이상이 민주화운동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2년에 4.19, 1980년에 5.18, 1987년에 6.10, 민주화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국민적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정치 권력의 부패와 무능에 저항했던 촛불운동이 또 다른 목적의 국민적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반민주적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모두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 우리 국민들 또한 모두 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반민주적인 정치 권력의 엄청난 역사적 희생자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브라질 정치 권력과 시스템의 부패와 무능 앞에 브라질 국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런 브라질 국민들은 국민적 책임감과 능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 속에 답변도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도 무책임하고 부패하고 무능한데 그 나라의 국민마저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할 때 그 나라는 국가적 잠재력에 비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열등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라질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반민주적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온갖 희생과 대가를 감내하면서 적극적이고 행동적으로 비판하고 저항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추모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러한 적극적 국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역사에 이러한 엄청난 국민적 희생과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존하는 정치 권력 스스로 부패와 무능을 스스로 척결하고 해결해가는 무서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그 책임과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5.18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추모식을 위해 많은 어려움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길주 준비위원장님과 그 준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에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이 5.18 행사를 정말 이끌어온 모든 그 분들이 참 감사의 말씀드리고, 총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5.18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5.18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어떠한 역에서부터 변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주의 나라, 완벽한 민주주의, 또 권력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브라질 동포들도 이제는 갈리지 않고 정치 색깔을 좀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750만 명의 이 해외 동포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더 앞으로 훌륭한 대한민국을 이루어나가는데 힘쓰기를 바라자는 그러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 새로운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예전한 성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9년 5.18 강주현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민여 여러분 감사합니다.